예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개학하는 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 새 교실, 새 친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올해는 공부를 좀 잘해야 될 낀데 이런 걱정도 하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하고 또 만날 생각에 또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개학한 우리 학생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깁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사 운영 어째 될지 알아보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204명이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전국적으로 오늘 확진자가 아마 20만 명이 넘어서는 발표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와중 부산도 12,000여 명 중에 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사망자가 이제 20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그 작년 20년 3월 이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이후에 최대 수치인데요. 이 20명 중에서는 50대 3명, 30대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요양병원에서 신규 확진이 됐는데요. 22일 날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에 종사자 17명, 환자 76명으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새로운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기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맞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로는 5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일반 병상 가동률은 67.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7%입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지난달 일주일간 그 일평균이 11,000명대인데 직전주에 비해서 또 2배가 증가됐죠. 거의 매주마다 부산의 확진자, 물론 전국의 확진자 마찬가지지만 거의 매주마다 2배씩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20만 명이라면 다음 주에는 계산법만으로 따지면 거의 40만 명에 가까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을 했거든요. 이제 시기를 두고 정점을 아직 찍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많이 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 법원에서 60세 이하의 그 대상자로 지금 기존의 방역 패스를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방역 패스 자체가 이제 거의 약간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방역 패스가 그나마 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좀 강력한 보호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없다면 개학길도 맞이해서 확진자가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특히 방역 패스가 기존에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군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는 미접종자에게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추가 접종 내지는 미접종자가 과연 접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인데 지금 오늘 이제 전국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다 아닙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사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또는 전교 중지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학급, 학년 또는 전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을 해서 정상 또는 원격 수업을 4단계 유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주간으로 각 학교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설문조사나 자체 논의 등으로 각각 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급직도 역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거나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개학일은 대부분 등교를 하지만 이 개학일에는 2주 분량의 신속항검사 키트를 배분하고 교육법을 숙지하고 아마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건강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을 매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신속한 검사를 했는지 음성 양성인지 항목을 꼭 기입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신속한 검사는 공고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확산이 빠른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등교를 할 수 없게 된 학생, 출석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행히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등교를 못한다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석은 일단 인정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제 학급 단위의 또 원격 수업을 만약에 참여하면 뭐 출석 처리가 되고 대체 학습에 대해서는 각 학기 재량권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간에 기말고사 중요한 성적 평가에서는 그 의료기관의 진료 확인서 등의 확인한 경우에만 그 결석 처리에 의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졌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만약에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이 되면 이 학생은 등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14일부터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요. 14일 전까지는 지난 학기도 마찬가지지만 확진자가 생기면 접종자들은 등교가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7일날 등교를 못하는 형태였지만 14일부터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확진된 동거인 검사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 6, 7일짜리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하고 물론 등교를 하면서입니다. PCR 검사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각 학교별로는 또 권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다시 말하면 그 학급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해서 학생 중에서 이제 접촉한 그런 경우로 분류할 때는 교육부 지침이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등교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등교를 하면서 신속한 검사 내지는 PCR 검사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그 어떤 감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제가 동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추가로 PCR 검사를 하거나 하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뭐 교육당국 입장에서도 피치 못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경우에는 동네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이제는 지역별로 거점 소아기관을 해서 전문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진료를 보게 했는데요. 최근에 그 10세 미만의 확진자, 특히 뭐 1살 이하의 영아들이 이제 재택치료 중에 숨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대책으로 이런 방법을 도안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되고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동네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래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늘 제가 강조를 해왔고요. 소아를 가진 경우는 열이 나거나 특히 격렬을 하거나 하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소아과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면 부모님들 마음이 훨씬 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소아 확진자만큼 말씀하셨듯이 별 증상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망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책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지금 일단은 집에서 이제 알아서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걸 놓쳐가지고 계속 더 확산이 또 많이 될까 이것도 좀 약간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상황을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사망률은 미국의 경우 0.01%니까 성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건 사실입니다. 위중 중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자체의 어떤 증상이라기보다는 영유아 자체가 열이 만약에 난다면 열로 인한 열경련이라든지 처짐, 탈수 같은 증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기존의 어떤 소아과나 또는 그 응급실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진된 영유아 소아들은 사실은 이런 기관을 찾기가 지금까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치료를 받기도 전에 그 의료기관을 찾다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처짐의 증상,
발열이 충분한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진료를 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던 환자일수록 중화항체가 오래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팀이 그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12명의 환자 중에 4명은 경증, 8명이 중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대상으로 그 혈액을 수집했는데 감염 뒤에 12여 개월까지 봤더니 네. 중증 환자들은 그 중화 항체가 실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은 거의 이 중화항체가 측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심하게 앓을수록 항체가 남아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한점은 첫 번째는 이 델타 변이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숫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6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은 있지만 면역 기억 세포라고 우리가 T세포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면역이 결국은 심하게 앓은 환자일수록 이 T세포가 면역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중환자가 코로나19에 강하다.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너무 확산세가 심하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증인 경우가 많은데요. 야외 시간 많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야외에서 공원 같은 데 시간 많이 보내시고 햇볕 많이 쬐시기 바라고 혹시 만약에 불안하시면 1577-0199나 1393으로 꼭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